다우 차트인데 이렇게 여기서 위로 가려 하다가 FOMC 회의에 약간 매파적인 발언으로 금리 인상을 한번 원래는 시장에서는 한번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했는데 한번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으로 혹시 경기 침체가 또 오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저번 주 이렇게 많이 밀리고 우리나라도 좀 그 따라 밀린 경우입니다. 그게 다우존스는 이렇게 크게 밀리고 단기간에 나스닥도 약간 크게 밀리고 S&P 500도 이렇게 밀리고 그에 따라서 보면은 니케이, 대만, 독일, 상해 이렇게 중국 상해 종합 이렇게 항생, 약유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계 지수가 하락으로 간 경우고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그렇게 발언은 아닌데 다 아는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이 했지 않겠나. 그리고 미국이 2분기 때 GDP 성장률이 2%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인데 시장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또 보기를 미국이 현재 실적이 다 3분기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미국이 3분기 시즌에 실적 발표를 할 때 좋게 나온다면은 제가 볼 때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요 부분에 이렇게 지지가 되고 하반기 때 약간 위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한 2,500 요 부분에 지지가 되고 하반기 때는 위로 가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지수를 예측하는 것은 어떤 종목은 예측은 그 종목의 실적 이렇게 또 주가를 계산하는 뭐 PER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특히 지수는 좀 돌발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측이 좀 어렵지만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이 3분기 때 실적이 다 턴된다 하면은 현재 지수는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현재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석유값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석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원유가 저번에 여기서 80에서 한 90달러 이렇게 돌파가 나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100달러 이렇게 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좀 이란하고 좀 이렇게 좀 친해서 원유를 좀 생산을 늘려서 사우디 러시아를 견제를 하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란에 뭐 몇억 달러 이렇게 돈도 지불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란을 좀 석유를 생산해서 또 베네수엘라 그쪽에서도 친하고 해서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석유값을 낮추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칫멈칫하고 당분간은 이렇게 100달러 돌파는 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2분기 실적만 턴된다 3분기 실적만 좋게 논다면은 미국도 여기서 지지가 되고 상승으로 가고 우리나라도 한 2,500 지지되고 한 2,600, 2,700 하반기 때는 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상반기에 급등했던 섹터, 즉 AI, 로봇, 2차 전지 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 있잖아요. 의로 AI. 자, 이런 종목은 매수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또 대주주 이렇게 또 물량도 나오기도 하고 또 세금 회피하기 위해서 물량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제가 주식 한 20몇 년 하면서 연초에는 테마 급등하는 종목이 많이 나오지만은 항상 한 9월, 10월, 11월 이렇게 갈 때는 보면 실적이 턴되는 종목, 그리고 그런 종목이 많이 가는 경우 현재 보면은 뭐 SK텔레콤 국민은행 뭐 이런 종목이 지금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하반기 때는 AI 급등했던 AI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의로 AI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매수는 안 되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내년 초까지 아니면 12월 달까지 12월 내년 초 정도 타이밍을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섹터는 조선주 그다음에 자동차 섹터, 그다음에 전력주, 그리고 그 종목이 실적이 턴되는 종목 위주로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또 SK텔레콤 또 배당을 많이 종목 위주로 하는 게 지금 현재 하반기 때는 매수를 하면은 수익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SK텔레콤 진짜 추천해 주셨는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경험적으로 항상 이렇게 연말 갈수록 그런 종목이 이렇게 연초에는 항상 테마주 이렇게 해서 기술주 이런 종목이
움직이다가 한 9월, 10월 때 되면은 항상 SK텔레콤 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 하반기 갈수록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고 실적이 그렇게 그냥 성장주보다는 항상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이런 종목이 하반기 때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SK텔레콤, 그 다음에 뭐 국민은행, 이제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하반기 때 계속 주도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지금 AI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든지 그런 종목은 매수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최대한 기다렸다가 내년 초 정도 이렇게 매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아차 잘못 들어가면 또 손실폭이 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장에서 2차 전지를 안 좋게 보니까 종목이 전체가 이렇게 저점을 신저점 향해서 가고 또 하락으로 가는 겁니다. 현재 예를 들면 SK텔레콤 또 은행주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좋게 보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시장의 흐름에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고 대표적인 에너지솔루션, 자, 이렇게 LG 에너지솔루션 저점을 깼습니다. 어떤 주가가 저점을 깬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지지선이 없어진다는 거. 그럼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믿어야 됩니다. 삼성 SDI 저점을 깼습니다. 자, 삼성, SK 아이테크, 그 다음에 LNF 저점, 자, 코스모스와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2차 전지 전체적으로 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첫째 에코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때 이 상황에서 분석할 때 MSCI 지수 편입되고 다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여기서 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또 하락이 나왔는데 이때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를 잘 분석해 보면은 우리가 2차 전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2차 전지 문제되는 것이 첫째는 뭐가 문제되냐면은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트럼프하고 또 이렇게 민주당, 공화당 또 선거 이렇게 하면은 혹시 현재 여론조사를 해보면 트럼프가 앞섭니다. 10%. 그러면은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혹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트럼프는 옛날에 뭐 기후협약 이렇게 또 국제 탑재도 하기도 했잖아요. 또 탄소 뭐 배출권 이런 데 별 신경 안 쓰고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막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그럼 2차 전지는 보조금 이런 거 어떻게 되는가 하고 궁금한 거죠. 그리고 미국이 전기차 이렇게 몇 년까지 몇 프로 이렇게 한다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프로그램이 요할 건지 이제 의문스러운 거죠. 첫째는. 두 번째는 또 문제되는 것이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EU에서 이렇게 중국 배터리가 너무 진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견제하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국 배터리는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가서 공장을 지어야 되는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자, 이렇게 자국 요즘 다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EU에 가입된 나라가 27개 나라인데 최근에 영국에서 자기들 내연기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몇 년대까지는 내연기관을 없애겠다 이렇게 서로 약속한 거를 영국에서 우리는 못하겠어. 왜? 너무 피해가 크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은 또 이제 전기차가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또 네 번째 정도는 또 중국의 LFT 배터리가 시장 점유율이 계속 좀 확대되는데 좀 이렇게 우리 좀 앞으로 그렇게 좀 한국도 좀 이렇게 힘들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오늘 이제 에코프로 BM에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양극재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시설을 하는데 몇 년 후면은 중국 빼고 전체 시장 우리나라 전체 세계 시장을 커버해도 남는다는 거죠. 가잉이라는 거죠. 공급 가잉. 그러면은 과연 경쟁이 심화되고 그럼 마진이 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 양극재, 음극재 회사들이 어떻게 될지 이제 의문스러워하고 또 문제는 제일 에코프로의 이 종목에 이때 에코프로 공매도 비중이 60만 주 있었는데 이때 이날 마지막 날 이날 MSCI 지수 편입 마지막 날 80만 주 공매도 물량이 하면서 그 당시 한 135만 주 현재는 매일매일 늘고 있습니다. 현재 이틀 전까지 통계가 180만 주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를 집중적으로 공매도 치는 거죠. 그럼 주가 올라오면 때리고 주가 올라오면 때리고 이때는 소키즈 나와가지고 손절을 한 거고 현재는 외국인들 공매도 일단 공매도 세력들이 현재 수익권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죠. 그러니까 소키즈 놓기는 어렵습니다. 올라오면 때리고 올라오면 때리고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가 지금 너무 공매도 비중이 높아지는 바람에 좀 에코프로가 위로 가져야 되는데 오르면 때리고 해서 당분간 또 더 때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는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로 전반적으로 신저가 저점을 깨고 내려와서 당분간 이런 현상이 2차 전지가 더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보면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게 그 에코프로 머터리얼스 있잖아요. 그거 이제 상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호재로 좀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제가 주식 한 20년 됐잖아요. 다 아는 호재는 악재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두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로봇 자회사 상장 자, 다 아니까 이렇게 예 그리고 에코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제가 여기서 MSCI 지수 약 1조 한 3천억 4천억 들어올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제가 악재라 해서 하락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뉴스가 어제 금요일 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상장 그런 이슈가 오히려 더 악재라는 거죠. 왜? 다 알면은 그것은 시장에서 거의 다 악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혹시 그 차트상으로 모양이 있나요? 다시 그 진입하는 그 말씀해주신 강남자리. 그렇죠. 여기서 주식인 가기 위해서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타벅스가 이렇게 우리 편의점이 사거리에서 항상 장사해야 되지 아무리 메이커가 있고 스타벅스가 장사 잘 되지만 시골에 2차선에 저 이면도를 장사하면 안 되듯이 차트가 그런 위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위치에서는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그냥 아차하는 순간에 짱돌을 확 던지기 때문에 밀리는 경우고 이런 자리는 이렇게 물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를 불러서 가는 자리 여기는 위험한 자리 또 여기서 또 추세가 깨지면은 또 이 사람들이 손실폭이 너무 크니까 툭 던지기 때문에 약간 위험한 자리죠. 항상 주식은 이렇게 양기에서만 매수하고 엄지가 되는 순간에는 21선에 당분간 올라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반도체가 그 삼성전자의 주가도 이게 오른 듯 하다가 다시 6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삼성전자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이렇게 같이 봐야 되는데 하이닉스 한번 보면은 지수가 밀렸을 때 많이 좀 밀렸지만은 굉장히 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차트상에서 삼성전자도 약간 지수가 삼성전자는 그래서의 비중이 시총 비중이 한 20% 차지하기 때문에 지수가 내리면은 이 종목은 뭐 이유 없이 이렇게 밀립니다. 그러나 지수에 비해서는 견고하게 이렇게 오늘같이 또 반등이 지수는 빠져도 반등이 많이 나왔잖아요.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일단은 반도체는 하반기 또 내년에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반도체 매출에서 이제 AI 또 자율주행차 이런 데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보면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개인은 매도하지만은 기관 외국인 한 달 통계라도 이렇게 많이 매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앞으로 3분기, 4분기 실적이 폭발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 봅니다. 저는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충 경험적으로 보면은 느낌상 그렇습니다. 여기 고점을 넘어가지 않겠나. 예.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예, 여기 고점을 넘어가지 않겠나. 밀리면 매수가 들어오고 밀리면 매수 들어오고 그 이유는 이제 반도체 전체적으로 실적이 폭발적으로 좋다 생각하고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는 좀 위험한데 반도체 투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가 낫죠.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이런 쪽이 오히려 저는 아까 2차 전지 차트를 봤지만은 많은 사람, 많은 기관, 외국인 시장 참여자들이 안 좋게 볼 때 저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가 잘 버티고 있다는 것은 약간 지수가 돌아선다면은 위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보고 저는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쪽에
좋게 보고 매수가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 반도체 주식 가운데서 소부장 일부 기업들은 또 많이 올랐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거의 500% 이상 오른 것 같은데요. 이런 주식들도 또 좋게 보시는 분이 있고 아직도 더 올라갈 거다. 아니면 좀 거품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나요? 자, 반도체 소부장은 종목이 한 100개 되고 저도 공부를 해보려니까 후공정, 정정 분야가 너무 복잡해서 전문가들도 공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소부장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매물대가 있다. 짱돌이 날라오는 위치 아참 손실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 리포터가 나오고 막 기관이 많이 사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이 알려지는 순간에는 보통 고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종목들은 이렇게 보고 일봉이 이렇게 열릴 때만 매수하고 이렇게 막히면 매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등폭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차라리 6만 원 만약 이 종목 산다면은 저는 6만 원 여기서 삽니다. 그래서 아차 가면은 밀리고 또 끊기면은 하락폭이 깊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목 이수페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를 때는 이렇게 양지에서는 잘 간다, 그죠? 그리고 리포터도 뭐 어떻고, HBM이 어떻고, 뭐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매수해도 되고, 이렇게 이제 이 종목이 뭐 수혜주다, 뭐 수혜주다, 나오고, 리포터도 나오고, 또 이럴 때는 이렇게 고점이 있다 하면은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적으로는 이렇게 저항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종목은 만 원짜리가 현재 이렇게 현재 뭐 2만 원, 그리고 만 원이 약 4만 원 같다는 것은 시총이 한 6배, 7배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 이렇게 단기간에 시총이 많이 늘어나면은 매수하지 않고 딱 역배열되는 순간에 이런 자리에 손절, 매수는 절대 안 됩니다. 올라오는 짓하고 밀리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시 여기서 산다고 하면은 저 43,300원 안 사야죠, 이런 거. 저 부근까지 갔을 때 안 삽니다.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 요 부분, 이런 자리면 사야 되고, 아무리 이 종목이 뭐가 어떻고, 기관에 사고 외국인 사더라도 이런 위치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저기 43,300원까지 올라간다면요? 매물대가 너무 많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스타벅스 하면 다 장사 잘 되잖아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스타벅스 장사 다 잘 되지만은 시골에 가서 하면 장사 안 되잖아요. 손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아무리 실적이 좋고 외국인 기관이 사더라도 위치적으로 이런 자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 하는 순간에 몰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수페타시즈 현재 위치적으로는 그렇고 말 많은 파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도 종목 같이 신규 등록주인데 이런 종목은 앞에 매물대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하지 않습니다. 이오테크닉스. 비슷한 차트 이런 모양은 하지 않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저항이 많고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현재는 여기서 지지되겠지만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사고 뭐가 리포터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앞으로 앞에 매물대가 없을 때 공간이 열렸을 때 매수 막히면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종목은 영업이 굉장히 한 50%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이런 자리 강남 이런 자리 하고 여기 보면 리포터가 뭐가 어떻고 막 이렇게 리포터 나오고 이런 자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만약에 한다면은 좀 더 지켜보고 차라리 37,000원 요 부분에 해야 되고 조금 먹을 하다가 손실폭이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 주식들은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해보고 실적대로 또 안 갑니다. 보통 보면은 실적도 봐야 되지만은 차트를 보고 이렇게 공간이 열리실 때 초기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들어올 때 그때 매수하고 이렇게 한번 급등하고 또 리포터가 나오고 많이 알려진 종목은 당분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 그 소부장 중에서요 삼성전자처럼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소부장들도 있어요. 저는 참고로 반도체 종목은 이렇게 급등력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찾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분석이 안 됩니다. 보통 이렇게 실적 보고 리포터 보고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반도체는 보면은 다 이렇게 기업 들어가 보면은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SP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렇게 턴되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좋게 나옵니다. 자, 한미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은 올해
작년에 반 정도 줄지만은 영업이익은 이렇게 당기 수익은 좀 는다. 그렇지만은 실적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 테크닉스. 이 종목 역시 매출은 작년보다 줄잖아요. 그런데 당기 수익도 작년보다 추정치가 줍니다. 그러나 주가는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소부장 주식들은 차트, 그 다음에 이렇게 매출 이렇게 보고 어느 정도 맞는 경우 그때만 하지 좀 생각보다 어렵다. 제가 주성 엔지니어 저번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는데 여기서 자, 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 이런 자리에 이런 자리만 매수 아니면 이런 자리만 매수 그리고 공간이 막히면은 좀 어렵다. 그래서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소부장 주식들은 뭔가 실적이 좋고 하면은 리프트 놓고 많이 상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차하는 순간에 설거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많이 올라온 종목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아까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대부분 이 테크닉스 보면은 많이 오르고 하락이 깊잖아요. 그래서 소부장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번 달에 수출이 제일 많이 된 것이 자동차 10% 증가, 그리고 조선주 10% 증가, 기아차 역사적으로 최고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실적이 좋게 나오고 이렇게 흘러내린 이유는 혹시 3분기, 4분기 때도 실적이 좀 이렇게 하향으로 가지 않겠나. 약간 시장에서 그런 반응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리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실적은 그냥 그대로 좋아져. 또 내년에 좋아질 것 같아. 자, 이런 생각으로 다시 여기서 반등이 나온 경우입니다. 이렇게 지수는 많이 100% 밀렸잖아요. 그러나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현대위아 이런 종목 보면 현대글로비스 대부분을 보면 지지가 되고 위로 가잖아요. 그 실적을 좋게 보는 거예요. 하반기 때는. 내년에 좋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종목은 이렇게 좀 부품주도 또 기아차, 현대차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하면은 하반기 때 내년에 또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좀 하락할 때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서현이하 같은 경우는 보면은 매출이 1조 9천억, 2조 1천, 작년에 2조 8천억, 올해 3조, 1조, 3조, 올해 3조 3천억. 근데 당기 순이익은 1,800억, 현재 시총은 4천억. 자, 이렇게 보니까 시장에서 당기 순이익이 1,800억, 현대차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에 시트 납품하고 또 이러니까 이 회사가 이렇게 저평가 되었다 생각하고 지지되고 안 빠지는 거죠.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 이 종목 따라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는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매출 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계산해보고 이렇게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지지가 된 종목을 매수, 역배열돼가지고 계속 하락한 종목은 싸다 들어가지 않고 이 종목 요 부분에 사면은 제가 볼 때는 한 22,000원, 21,000원 가지 않겠나. 이런 종목을 본인 스스로 자동차 부품은 공부해서 매수하면은 수익 날 가능성이 많죠. 항상 이렇게 지지되고 실적 모든 걸 조사해보고 공부해보고 이제 매수. 여기를 깨면 손절. 수익은 한 22,000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항상 주가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런 자리가 좋은 위치, 여기도 좋은 위치. 이런 자리는 안 되는 거죠. 자, 한미반도체 이런 자리는 매매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자리는 좋은 자리죠. 그렇게 하면은 이 회사 실적 또 시장에서 위치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항상 그리고 이제 아까 2차 전지 신저가로 쭉 가는 것은 위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집단적으로 신고가로 가면은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업종이 신고가로 여러 명이 이렇게 여러 종목이 간다면은 그 종목은 크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전력주를 좋게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전력주는 왜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력주는 대표적인 종목이 LX 일렉트렉, 재롱전기, 현대 일렉트렉, 일진전기, 오성중공업, 이렇게 대표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차트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많이 밀리는데 저는 좋게 보는 이유가 이 업종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변압기 이런 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선 이런 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AI 이렇게 서버를 많이 정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호성중공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이 있는데 현재 거기서도 단가를 약간 높이 불러도 이렇게 주문이 많이 들어와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 자체가 지구 온난화 또 현재 AI 서버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엄청 이렇게 매출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또 한국이 여기는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 현재는 바로 들어가지 말고 좀 이렇게 좀 쉬었다 이런 자리 좀 기다렸다가 공간이 나오고 지지가 됐을 때 하면 내년에는 좀 이 종목들이 많이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또 건설주도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자, 건설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설주는 그냥 우리가 현대건설을 좀 공부를 해보면 됩니다. 2분기 때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추정치보다 좋게 나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좀 많이 상승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려있을 때는 GS건설 또 이렇게 뭐 한번 주차장이 무너지고 뭐 그래가지고 5천억 이렇게 막 적자나고 이렇게 실적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밀려있잖아요. GS건설 이렇게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4분기까지 실적이 좋다 보면은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GS건설 때문에 하락이 많이 나왔잖아요. 현재 지수가 빠져도 이 종목이 많이 안 빠지잖아요. 그건 무슨 말? 현재 오늘도 기관하고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그러면은 기관에서는 이 종목을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또 혹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 만약에 또 트럼프가 당선되면 좀 이게 종전이 좀 빨리 온다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실제수 해줄 수도 있고 해서 좀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에 사면은 수익 주지 않겠나. GS건설 한번 보겠습니다. 5천억 적자 이렇게 5천억 이렇게 시장에 재무제표에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행보하다가 여기만 지지되면은 이 종목도 이렇게 가지 않겠나. 그리고 현대인프라코아 같은 경우도 여기 턴데다 이렇게 이런 종목도 괜찮지 않겠나. 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우건설 실제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면은 유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건설회사는 좀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또 상반기 때 핫했던 로봇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로봇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은데요. 레인보우틱스 차트를 한번 분석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 때 이렇게 많이 오르고 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는데 로봇주 같은 경우는 거의 실적은 아직도 뒷받침되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SPG 이 종목만 실적이 많이 따라주고 있는 종목인데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고 그리고 하반기 때 가면은 또 대주주 세금도 회피해야 되잖아요. 그런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전반적으로 다른 종목 다 보면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립니다. 자, 드로보틱스, 로보티즈, 로보스타, 로보로봇, SPG, 자, 이래 보면은 누르메카, 자, 인탑스, 유진로봇, 그나마 유진로봇이 좀 강하게 버티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 역배열 차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내년 초까지는 매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전부 다 매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주, AI, 또 의료 AI, 또 2차 전지는 하반기 때 매수는 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하면은 좋죠. 자, 현대오토 에버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뭐 전기차가 되면은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진다. 또 현재 실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질 예정이고 앞으로 이 종목은 저는 좋게 봅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15만 원 종목이 25만 원 이렇게 6만 원 가잖아요. 그러면 시총이 거의 50% 100% 단기간에 증가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시총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거의 99%가 21선에 붙는다든지 오름폭에 50%는 밀립니다. 그렇다면은 요 부분에서는 무조건 매도 관점. 무조건 매수는 안 되는 거죠. 보유라면은 매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이 종목이 공매도가 된다면은 또 주식 선물로 된다면은 오히려 공매도 관점이라는 거죠. 절대 요 부분에서 매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오름폭에 50%는 밀린다 생각해야 되고, 자, 매수는 좀 기다렸다가 거래가 이렇게 많이 죽을 때 매수해보면 되겠죠. 거의 이렇게 주식은 3319 이렇게 구구단처럼 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는 종목은 20개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니까 통계를 읽고 이 부분에서 매도,
매수는 절대 안 되고 매수하고 싶다 하더라도 기다리는 거죠. 여기에 물리면 크게 손실 나는 경우 많습니다. 자, 두산이라는 종목. 두산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주봉 이렇습니다. 주봉, 일봉. 자, 자회사 상장 이런 이슈로 여기서 단기간에 10만 원짜리가 16만 원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럼 이 종목도 시총이 한 50%, 70%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은 보유자들은 여기서 무조건 매도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그런 이슈로 급등했기 때문에 다 아는 호재는 제가 악재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뭐 매도로 대응하고 이 종목이 혹시 또 공매도가 된다면은 공매도 관점 원위차 하는 겁니다. 자, 레인보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같은 경우도 여기서 단기간에 시총이 약 11만 원짜리가 한 22만 원, 23만 원 가잖아요. 그러면 시총이 한 100%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이 21선에 붙는다든지 50% 밀린다고 이렇게 외워놓는 겁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서는 매도 관점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요 매수는 요 부분에 거래가 죽을 때 요 부분에 해보면 되죠. 그래서 항상 대행주 중에서 단기간이라는 것은 한 5일, 10일, 한 달 동안 시총이 50%, 100% 내렸다면 절대 매수 금지. 보유자들은 매도 관점. 이렇게 해서 기다렸다가 매수해야 되지. 이런 데 따라가면 손실폭이 너무 크죠. 그래서 개인들은 항상 이렇게 빨간불이 나오고 막 이렇게 상승했을 때 매수하는데 그런 습관을 좀 고치는 게 맞지. 주식은 항상 내가 계좌를 보고 항상 손실이 꾸준하게 난다는 경우는 이런 나쁜 습관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럼 습관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달책방 구독자 여러분, 웅달입니다. 이번에 진짜 돈이 되는 돈공부, 일명 고래 돈공부 스터디 모임을 열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분들의 실용적인 금융 지식을 고래 돈공부에서 라이브로 만나보세요. 한 달에 총 6분의 연사를 실시간 라이브로 만나게 되는데요. 4분의 각 분야의 경제 전문가분들과 나는 공부로 부자가 되었다의 성정길 대표님, 그리고 저도 참여합니다. 여기에 함께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고자 하는 다른 참여자분들과의 열정 가득한 커뮤니티 활동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진짜 변화와 성장이 뒷받침되는 진짜 돈공부를 고래 돈공부 모임에서 꼭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